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6년 시험을 대비해서 영진닷컴에서 출판된 커말 2급 올인원 교재의 계산 작업풀이 3회 4회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진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꼭 실습 문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함께 풀이해 보시면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문제 볼게요. 자, 표 1에서 소속팀이 KOR인 점수의 평균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올림을 해야 하니까 라운드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라운드 함수 먼저 사용을 해줄 거고요. 조건은 소속팀이 KOR인 것,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필드명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소속팀이 KOR인 거, 그러면 소속팀 A2 셀에 입력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KOR, 이 A5 셀에 있는 셀도 함께 클릭을 해줍니다. A2 클릭하고 A5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거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죠. 그리고 조건을 넣으라고 한 부분 A의 14셀에다가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로 미리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조건은 A14부터 15 영역에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미리 만들어 준 거죠. 답 넣을 부분인 D의 14셀에 클릭을 해 놓고요.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을 불러올 거고요. 여기에 넘버에서 이제 dAverage 함수로 평균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dAverage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dAverage 함수 있는 곳 딸깍 클릭해주면 함수 인수창이 바뀌죠. 자, 세 가지의 인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D로 시작하는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를 다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필드명까지 함께 잡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점수의 평균을 반올림해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평균을 구할 점수 필드 제목을 D의 2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건 범위예요. 미리 만들어 놨던 조건이 있죠. A14부터 A15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dAverage에 들어갈 인수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평균값이요. 53.3333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면 다시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서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자,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현하는 것은 0.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게 1,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게 2입니다.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3.3333이던 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왔네요. 자, 표 2번 해보겠습니다.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의 기록을 찾아서 제10셀에 표시를 할 건데요. 표시 예가 있습니다. 제일 빠른 선수 2시간에 11분에 46초라면 한글까지 넣어서요. 2시간에 11분에 46초라는 글자를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시간 구하는 건 hour, 분 구하는 건 minutes, 초 구하는 건 세컨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걸 찾는다고 했으니까 기록은 숫자가 작을수록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함수로 이 각각의 시간을 다 구해서 엔드 연산자로 시간, 분, 초라는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우선 가장 빠른 기록 그러니까 기록 중에서요. 가장 빠른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hour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컨트롤 A. 자, hour, 시간을 구하긴 구할 건데 어떤 시간을 구할 거냐? 제일 작은 기록을 구할 거예요. 스몰 함수입니다. 가로 열어서 위에 스몰을 딸깍 클릭해주면 어느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을 건가요? 물어보거든요. 어레이는 어느 중에서 이 기록들 중에서
기록 전체 잡아주죠. 몇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제일 빠른 기록이잖아요. 첫 번째로 작은 거, 1등으로 작은 거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괄호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our 함수에서.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기록은 2시간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몇 시간이라고 한글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 놓고 엔드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 넣어서 시간이라고 한글을 넣어주고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자, 요건 간단하죠. 함수식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로 쓰고 싶은 글자를 넣어준다. 여기서 그냥 엔터키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2시간이라고 만들어졌네요. 다시 결과 나와 있는 부분에 클릭해 놓고 이번에는 또 미니츠 함수와 스몰 함수로 가장 빠른 기록의 분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에 다시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요. 앞에 사용된 시간이라는 글자와 뒤에 사용할 함수도 또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 구할 거니까 미니츠 함수예요. minute 컨트롤 A 눌러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어떤 시간? 제일 작은 시간. 그러면 누구 중에 이 기록들 중에서 제일 작은 시간 구해야 되니까요. 스몰 함수 또 들어가서 가로 열고 위에 스몰 클릭해 주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어레이는 어디요? 기록 전체요. 몇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첫 번째로 작은 게 제일 빠른 것이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얘 누르면요. 미니츠 함수에서 가로 닫히지 않은 게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8분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또 분자 붙여줘야 되겠죠?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해 놓고 엔드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로 분 써주고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이제는 엔터키 쳐서 확인하지 않고요. 바로 초까지 넣어볼게요. 뒤에 함수도 또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겠죠? 초를 구하는 함수는 뭐다? 세컨이다. 세컨드. 컨트롤 A 눌러서요. 시리얼 넘버 어떤 시간에 초를 구할 것이냐? 기록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스몰 함수 가로 열고 위에 스몰 클릭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또 어레이는 기록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기록? 첫 번째로 작은 기록, 제일 빠른 기록 찾을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자 2시간 8분 38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까지 붙여주면 되겠네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클릭하고 엔드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로 초 쓰고 큰 따옴표 닫아서 엔터키까지 쳐주면 중간중간에 시간과 분과 초는 엔드 연산자로 앞뒤로 연결해 준 거죠. 그리고 글자는 큰 따옴표로 묶었어요. 그리고 각각 시, 분, 초를 스몰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결과 나왔네요. 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을 이용하여 이용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요거 2회차 때 출제되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한 것 같네요. 제가 그 계산작업 2회차 지난 강의 때요. 시간 문제에서 이런 이용요금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가끔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회차에서도 바로 또 출제가 됐네요.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 요금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우선 이제 퇴장한 이용 시간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뺀 후에 그 시간이 만약에 1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을 곱해서 분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또 나머지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이제 또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뺀 후에 10분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시간을 10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분당 1,000원. 1,000원을 곱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바로 등호 쓰고요. 우선 이용 시간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hour로 우선 가로는 빼고요. hour 함수 이용해서 컨트롤 A. 어떤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냐면 퇴장 시간에서 빼기, 입장 시간을 계산해서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퇴장 시간 클릭하고 빼기 입장 시간 클릭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 사람은 우선은 1시간을 사용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몇 분을 사용했는지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 이거는 1시간인 거지 60분이 아니니까 10분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한 것은요. 60분을 곱해줘야 돼요. 1시간이 60분이니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곱하기 별표 넣으시고 60분이다 라고 써주고 엔터키를 쳐주면 1시간 이용했으니까 60분 사용했구나. 나중에 10분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나옵니다.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분도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시간 10분을 이용을 했다면 60분 더하기 10분인 거니까 총 70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분 단위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 클릭해 놓고요. 더하기 넣으시고 미니츠 분 계산해 볼게요. 컨트롤 A. 자, 이번에도 역시 퇴장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을 하면 그 시간 중에서도 몇 분을 사용했는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30분 이용했나 봐요. 총 1시간 30분 이용한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1시간 30분 이용했으니까 90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식에다가요. 10분당 쪼개서 1,000원으로 곱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 우선 괄호를 묶어줄 거예요. hour의 h 앞에다가 가로 열어주고요. 맨 뒤에다가도 가로를 닫아줍니다. 엔터키 쳐주면 우선 이 부분은 계산이 됐겠죠. 다시 답 나와 있는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우선순위로 이 부분을 계산을 한 후에 계산 결과가 90분이라고 나왔다면 그 계산 결과를 나누기 슬래시 10분으로 나눈다. 자, 그럼 이것도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9라고 나오겠죠. 10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90분 사용한 거니까 이 9에다가 1,000원을 곱해주면 시간당 요금이 나오겠습니다. 자, 맨 뒤에다가 또 식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곱하기 1,000원입니다. 엔터키 쳐주면요. 이 사람은 총 1시간 30분을 사용해서 90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90분을 10으로 나누면 9, 거기다가 10분당 1,000원이니까 곱하기 1,000원을 해서 9,000원이 출력이 된 거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분당, 10분당 금액이 계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시간은 60분을 곱해준 거고요. 분은 그대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서 시간을 얼마만큼 썼는지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10분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눈 후에 숫자에다가 1,000원을 곱해서 이용 금액을 출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 4번이에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여기 있네요. 요거 3개를 이용을 해서 가점을 먼저 계산을 하래요. 가점은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가점인가 봐요. 거기에서 가점 등급표를 참조해서 밑에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참조를 해서 가점 등급을 출력을 해야 되네요.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점 등급 A, B, C, D, E라는 등급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점을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 가점이 이 표에 있는지 보고 이 표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등급을 여기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3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요. h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hlookup 컨트롤 A. 우선 찾는 값이 가점이에요. 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sum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sum 함수 사용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이 식 그대로 셀을 클릭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는데 sum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sum 가로 열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sum 클릭할게요. 어디를 더해야 됩니까? 넘버 1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블럭을 잡아서 더해줍니다. 현재는 김호명이라는 사람의 가점 등급을 계산할 거니까 그 사람의 그 청약 가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더해준 거죠. 그리고 hlookup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람의 가점은 73점이 먼저 나왔어요. 이 점수가 어디에 있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밑에 참고할 표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표에서요. 이 표는 나머지 사람들의 가점 현황을 계산을 할 때 이 참조하는 표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내가 구해준 가점이 이 가점 등급표에 있다면 몇 번째 줄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아까 등급은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이 표의 세 번째 줄이에요. 점수가 있다면 나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오겠다. 자,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썸 함수로 찾아낸 가점이요. 이 표에 있는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점수는 73점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 표에서는 딱 73점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60점에서 70점이다, 뭐 70점 이상이다라고 비슷한 범위에 해당만 된다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한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면 true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직접 true라고 쓰셔도 되고 숫자 1을 넣으셔도 true로 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딱 뭐 0일 때 2다, 40일 때 D다, 50일 때 C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값과 표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숫자 0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참조하는 테이블 표는 반드시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더하는 범위는 각 가입자마다 한 줄씩 밀리면서 나의 청약 가점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썸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3시트의 마지막 문제 5번이네요. 표 5를 이용해서 지점명별로 초과 근무 시간의 합계를 계산을 하래요. 지점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합계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라고 했으니까 썸일 텐데요. 이 조건은 지점명별로 맞으면 되기 때문에 sum if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올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sum if 컨트롤 A 눌러줄게요. 자, 첫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지금 조건 같은 경우는 지점명 중에서 강남점이냐, 명동점이냐, 대학로점이냐 각 지점별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선은 조건 범위는 지점명이 되겠습니다. 필드명은 잡지 마시고 지점명들이 입력되어 있는 곳만 블럭을 잡으신 후에요. 우리가 이 첫 번째가 아까 어느 지점이었죠? 강남점인데 강남점 것만 구할 거면 그냥 계산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명동점 거랑 대학로점 것도 구해야 되니까 이 전체 비교할 조건 범위는 F4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sum if 컨트롤 A 랭지에서 조건 범위는 지점명을 잡아주는데 채우기 핸들로 답을 채울 때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F4번 고정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범위가 움직인다면 마지막에 있는 대학로점은 이 부분 가지고 여기에서 대학로점이 있나 없나 계산해서 초과 근무 시간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지점명은 뭐냐면 강남점이었어요. 강남점 A42셀에 써놓은 게 있었죠.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A42셀 강남점을 클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누구를 더합니까? 이제는 sum 랭지, 더할 범위거든요. 더할 범위는 초과 근무 시간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과 근무 시간 범위를 구해주는데 이때도 F4번을 눌러서 전체 범위를 고정을 해주셔야 이 조건에 맞는 지점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와 더할 범위를 F4번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변하는 지점명은 고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초과 근무 시간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계산 4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강의당 2개 시트씩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계산 작업 파일에 3번과 4번 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표 1에서 근무 연수가 10년 미만이고,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있네요. 근무 연수가 10년 미만이고,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중에 40 이상이 1회 이상이면 이 두 개 중에서 40 이상인 게 1회 이상이다. 라는 게 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true라면 별이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럼 if 함수에다가 a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두 개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수가 40회 이상이라는 그 조건에 맞는 게 1회 이상이라는 이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개가 모두 다 합당하면 별표 아니면 공백으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if 먼저 들어가고 컨트롤 A. 그리고 조건 두 개니까요. 조건 쓰는 부분에서 바로 또 and 함수 들어가겠죠. and 쓰고 가로 열고 위에 and 클릭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근무 연수가 10년 미만인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근무 연수 클릭하고 10년 미만이니까 미만은 작기만 합니다. 몇 년보다? 10년보다요. B3이 10보다 작다. 이게 10년 미만인 거죠. 자, 첫 번째 조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넣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23년과 24년 중에서 40회 이상인 게 몇 개 이상? 1회 이상이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선 23년과 24년 중에 40회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괄호 열고 위에 count if 클릭합니다. 조건 범위와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2023년과 2024년 두 개 중에서 무엇인 것을 개수를 세야 되죠? 40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40인 것. 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and 함수로 돌아와요. 자, 유효하지 않대요. 왜 이럴까요? 조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C3부터 D3까지 2023년과 2024년 중에서 40 이상인 건 찾았어. 그런데 그게 몇 개 이상이어야 됩니까? 1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지금 count if 다시 들어가 보면 조건에 큰 따옴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를 직접 넣어줄게요. 조건에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nd로 돌아갈게요. 자, 40 이상인 것을 카운트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1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다가 조건 마무리할게요. 크거나 같다 몇 회보다 1회보다. 그리고 나서 if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조건이 맞다면 true에서는 별표 넣기로 했거든요. 미음 넣고 한글에 미음 넣고 한자키 누르시면 기호 나옵니다. 자, 별표 까만색 별표 있네요. 8번 클릭해 주고요. 아니면 뭐예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2번 연속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별표시가 3개가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나머지 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운행 제한 요일표를 참조를 해서 차량 번호 여기 있죠. 이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1이거나 6이면 월요일, 2이거나 7이면 화요일, 3이거나 8이면 수요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일표에는 5 또는 0이면 5가 없고요. 그냥 0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휴일 날짜를, 요일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차량 번호에 오른쪽 한 글자로 출력을 할 거예요. 끝번호로 출력을 해서요. 그걸 모드 함수로 5로 나눕니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드라는 함수가 어떤 값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다? 그럼 이거는 끝번호가 1이나 6이란 뜻이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월요일을 vlookup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2야? 그러면 2 또는 7이라는 뜻이니까 화요일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또 3으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3이나 8이다? 수요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4이다? 그러면 4나 9란 뜻이니까 목요일. 5로 나눴을 때 0이나 5로 떨어진다? 그럼 금요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모드 함수로요, 5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눈 나머지 값을 모드 함수로 구한 후에 그 값에 해당하는 요일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등호 쓰고 우선 VLOOKUP으로요, 요일 가지고 와야 되니까 VLOOKUP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찾는 값이 뭐냐면 차량 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요일 표에 있다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눌 거예요. 모두 나눕니다. 괄호 열고요. 모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무슨 숫자를 나눌 것이냐? 차량 번호의 끝에 있는 숫자를 나눠줘야 되겠죠? 차량 번호의 끝에 있는 숫자는 라이트 함수로 또 구해볼게요. 괄호 열고 위에 라이트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는 누구예요? 차량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그 중에서 오른쪽에 몇 글자?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드 함수로 돌아와요. 내가 구한 이 숫자를 몇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할까요? 5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다면 이제 또 VLOOKUP으로 돌아가죠. 내가 구한 이 값이 어느 표에 있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이 표에 있다면 표는 절대 참조로 고정해 주죠. 그러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출력해야 됩니까? 방금 잡아준 이 표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요일을요. 두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나눈 나머지 값이요. 1, 2, 3, 4, 0에 해당해야 되니까요. 저는 여기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0이라고 false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끝번호가 어떤 거이냐에 따라서 요일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끝번호에요, 뭐 다른 숫자도 있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또 나왔을 텐데 지금은 끝번호가 딱 1, 2, 3, 4, 0으로 끝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출근일 계산해 볼게요. 얘는 잘 안 나오는 문제 같은데 휴가 시작일에 일수를 더해서 출근일에 표시하래요. 그러면 휴가 시작일에 일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네요.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이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이름 그대로요. 워크가 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함수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데이트, 휴가 시작일로부터 며칠을 일을 했느냐. 그냥 스타트 데이트에서 데이지를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특징은요. 휴일은 알아서 뺍니다. 평일 일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이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스타트 데이트는 휴가 시작일, 여기에다가 며칠을 구한다. 이 기업이 쉬는 일수를 더해준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근일 바로 나왔네요. 7월 26일에 휴가 시작해서요. 일수를 5일을 더했더니 평일 기준으로 해서 8월 1일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결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시작하는 날짜랑요. 일수만 딸깍딸깍 클릭해주고 자동으로 계산해준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때요. 출근일에 혹시라도 숫자가 표시가 되면요. 이거는 1900년 1월 1일부터 일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위에 표시 형식을 여기 날짜 형식,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그 실습 예제서나 그 시험 문제에서 표시 형식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날짜를 구해야 되는데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표시 형식을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 4번. 요것도 문제 먼저 볼게요. 신청 순서, 가입 지역, 가입 청약, 가입 일자를 참조해서 가입 코드를 표시를 할 건데 가입 코드는 우선 신청 순서가
여기 앞에 있는 순서가 우선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지역은 영어로 가입 지역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가입 지역은 왼쪽 두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출력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면 왼쪽에 있는 두 글자만 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 두 글자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지고 오라는 거네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오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프로퍼 함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 일자의 연도, 이열 함수 사용을 해서요. 이 날짜의 연도 구해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AND 연산자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등호 쓰고 우선 신청 순서부터 출력을 할 건데요. 신청 순서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냥 클릭해서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로 이제 뒤에 함수랑 연결할 거예요. 가입 지역에 왼쪽 두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출력할 거거든요. 첫째 글자만 대문자로 출력하는 프로퍼 사용하고 컨트롤 A. 그런데 어떤 글자를요? 가입 지역에 왼쪽 두 글자만요. 레프트 함수 사용하고 가로 열어서 위에 레프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가입 지역에 왼쪽에 몇 글자, 넘체어스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온다. SE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프로퍼로 가보면은요,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H13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그걸 프로퍼 함수가 자동으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겠죠.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입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다가 청약 가입 일자의 연도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해놓고 AND 또 연결해주죠. 연도 구하는 함수 이열 함수예요. 컨트롤 A 눌러서요. 어떤 날짜의 연도 구해요? 청약 가입 일자의 연도를 구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표시된 모양 그대로 1 SE2006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나머지 가입 코드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 5번이네요.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사탐에 해당하는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은 Dmax와 Dmin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85.05이고 최소값이 60.12라면 우선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요. 괄호 열어서 최저라고 쓰고 최소값 구한 다음에 가로 닫으라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와 최저, 괄호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값부터 구해볼게요. Dmax,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체 잡기로 했다. 그리고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인데 조건은 학년이 2학년인 거고 영역 구분이 사탐에 해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쨌든 평균의 가장 큰 값, 해당하는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기로 했으니까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요. 마지막에 조건 클릭해서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사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문에 미리 딱 연결이 돼서 적어놨습니다. 따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네요. 학년은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사탐인 것 범위 잡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최대값은 우선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최저라고 해서 최저값 구해야 되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열어서 괄호 열고 최저. 가로는 아직 닫진 않죠. 큰 따옴표만 닫아줍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로 뒤에 또 최소값 연결해 줘야 되겠죠. D, min, 컨트롤 A.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 필드는 평균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조건은 뭐예요? 학년이 2학년이면서 영역 구분이 사탐인 것. 확인 버튼 눌러주면요. 최저값까지 나왔는데 가로 닫아줘야 되죠.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 클릭해놓고 AND 큰 따옴표 가로 닫아주고 큰 따옴표 엔터키 눌러주면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Dmax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전체 잡고 계산할 평균 머리 잡아주고요. 조건은 본문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앞뒤로 붙여서요. 괄호 체절하는 것도 이 큰 따옴표로 연결해 준 거고요. 뒤에 또 식 그대로 dmin 함수를 이용해서 최저값 구한 거고요. AND 연산자로 괄호까지 연결을 해 준 거죠. 2번 그 4회차, 그러니까 계산 작업 4시트에서는 그 AND 연산자를 이용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을 만한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2번 문제가 좀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드 함수로 차량 번호의 끝에 있는 숫자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요일을 출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다소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워크데이 함수는 방법만 아시면 쉽게 푸는 함수였고요. 텍스트 함수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함수 문제를 또 계산 작업에 3, 4 시트를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영상을 보시는 것도 물론 이제 도움은 되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 강의만 보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 수식을 그대로 쭉 직접 수작업으로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함수 마법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를 중첩으로 쓸 때 이름 상자에서 함수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냥 직접 쓰기도 하거든요.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수식에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지를 좀 여러 강의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계산 작업 5회차, 6회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